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상세하게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보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러시아에 뺏겼던 남부의 핵심 도시 헤르손을 탈환하면서 전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이 헤르손에서 철수한 병력을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 전선으로 재배치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전황을 전하면서 러시아군은 오히려 헤르손 철수로 주요 보급선이 끊길 위협이 커지면서 2014년 강제 병합했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통제력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 헤르손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보급선을 포격 사정권에 넣었다 그러면서 이 크림반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은 크림대교가 지난달 초에 폭발로 훼손된 이래 이 보급에 심각한 차질을 겪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에 물자를 공급하려면 포격이나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국의 서부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동남부로 이어지는 철도를 이용하거나 본토에서 흑해를 통해서 선박으로 물자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헤르손을 포함한 이 드니프로강 서안 지역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헤르손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의 보급이 차단된 상황인데다가 이 군 병력을 지킬 무기라든지 군사적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에 내주고 보니까 이제 크림반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사실상 우크라이나군에게 뺏긴 셈이어서 러시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역으로 러시아군이 다른 지역을 몰라도 이 헤르손만큼은 사수해야 된다, 이 푸틴의 지시도 있었죠. 그런 절박감이 있었는데 이를 포기할 정도면 이 러시아군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이 헤르손을 러시아군이 내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크라이나군에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보급품을 도로와 철도 등으로 옮기게 되는데, 자, 이런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러시아군을 괴롭힐 수 있는 유치를 내준 것이다, 그런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군의 추락은 지난달 크림대교, 그러니까 케르치대교라고 그러죠. 이 케르치대교가 폭발물에 의해서 파괴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크림대교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영국 국방부는 손상이 심해서 일러도 내년 9월에나 사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크림반도에 대한 보급이 사실상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러시아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남동부 지역들과 크림반도 방향으로 공격을 해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사정거리가 약 80km 이르는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 등을 활용해 가지고 크림반도와 외부를 잇는 육로를 충분히 겨냥할 수 있는 지점까지 전선을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이 육로는 이 자포리자 장악에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러시아군의 크림반도하고 관련된 연결고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공격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드니프로강 건너편에 러시아군 진지를 겨냥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니프로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진격해 오면 사실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도하에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니프로강과 흑해가 맞닿는 지점인 킴브룬 반도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습지인 이 킴브룬 반도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로 꼽힙니다. 파격적 진군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퇴역장교 출신으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자문을 제공해온 글렌 그랜트는
러시아군이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수로든 강을 건너 진격을 해 간다면 러시아군 다수가 도주할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더니 이어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러시아 영토의 가장 취약한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제발 크림반도를 향해서 진격에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18일 이 러시아군이 최전선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참호를 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만약 크림반도를 향해 공격해 온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군은 당장 크림반도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으로 이 공격하지 않아도 크림반도를 고사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급로 차단은 물론이고 드니프로강을 통한 식수 공급 차단 등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크림반도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르손의 병력을 빼내가지고 재배치한 동부전선 상황은 어떨까요? 영국 띵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하럴드 연구원은 지난 2개월 동안 헤르손에서 빠져나간 러시아군 정예병의 규모가 최대 2만 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가장 나은 병력의 상당 부분을 보존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정규군 주력 부대를 재배치한 동부전선에서 반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낙관적 전망을 러시아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의 완전 점령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동부전선에서만큼은 전장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를 아마 러시아는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푸틴의 생각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동부전선 상황은 현재까지 러시아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강력한 공격과 방어를 겸했던 바흐무트 지역을 보면 그동안 진퇴를 거듭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뚜렷한 전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대대적 공세를 펼치던 초반에는 러시아군이 유리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러시아군이 밀리는 장면까지 연출합니다. 이 지역 전투하고 관련해 가지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성공적인 기동 방어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해 온다면 우크라이나군도 병력과 장비를 추가 배치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은 역으로 크림반도 탈환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도 쉽게 공격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부전선에서마저도 러시아군이 돈바스 사수라는 푸틴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휴전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지금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 수단으로 이 휴전 협상이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이 지금의 전장 상황을 그대로 고착시키는 휴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우크라이나 측을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나 미국 등의 서방 진영 입장에서는 푸틴이 이번 전쟁에서 분명히 패배했다는 것을 전제로 휴전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전 협상의 시기와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푸틴이 휴전 협상을 꽃놀이패로 활용하면서 차일필 미사일 공격을 계속해야 된다면 우크라이나도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림반도 공격 카드입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20일 볼로디미르 하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우크라이나군은 크리스마스까지 크리미아에 그러니까 크림반도에 도달하고 봄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카드를 던진 셈입니다.
만약 크림반도, 그러니까 크리미아를 러시아가 빼앗긴다면 이건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대사변이죠. 대사변입니다. 당연히 푸틴이 사실상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푸틴에게 휴전 협상의 조건을 던진 셈입니다. 푸틴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 난감할 겁니다. 자, 푸틴의 다음 카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